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일면 톱 기사. 이렇게 큰 제목이 달려있군요. 깡통 호텔 급증, 초라한 관광 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관광 한국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깡통 호텔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어떤 내용인가 보시면요. 숙박시설 경매 5년 만에 최대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감정가 90억의 평창군의 한 호텔은요. 12번 유찰이 된 끝에 15억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감정가가 90억인데 실제는 15억만 받고 팔린 셈이 됐네요. 평창올림픽 앞서 공급이 과잉됐고요. 그리고 사드 파문 속에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자 지방 숙박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모습은 초라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공무원, 군인연금 줘야 할 나라 빚이 무려 940조랍니다. 2018년도 회계 국가 결산을 해보니까요. 국가 부채가 거의 1,700조까지 육박을 했는데 127조가 늘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1,700조에 육박하는 나라 빚, 그 가운데 절반인 940조가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돈은요, 당장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후손들이,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결국은 부담해야 되는 빚이 되거든요. 국가 채무 국민 1인당 1,319만 원, 이런 통계도 공개됐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 보시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5개 정당의 명운이 걸린 두석, 오늘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 고성 두 곳입니다. 그런데요, 경향신문은 약간 기사 내용이 얄궂군요. 여야 각 정당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인지 간단히 보시죠.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2패가 최악의 시나리오. 정권 시판 후폭풍, 분열 가속화. 한국당 경우도 역시 2패일 때가 최악의 시나리오다. 황교안 자책골 비판, 지도부 리더십 상실. 바른미래당은 득표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 경우가 최악일 수 있고요. 평화당은 창원 성산 패배, 정의당 역시 창원 성산 패배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그래서 5개 정당의 명운이 걸린 두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시죠. 이쪽에 기사가 있는데요. 발틱 국가를 발칸 국가로 외교부 또 황당 실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틱 국가는 북유럽에 있는 국가도 있고요. 발칸은요, 남동유럽,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잘못 표기를 했답니다. 영문 자료에 엉뚱한 지역을 기재해서요, 라트비아 대사관 항의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수정을 했다. 발틱, 발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혼동될 수 있지만요. 이런 국가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좀 한탄이 나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유기용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고요. 이수희 변호사, 배종우 세한대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명운 걸린 보궐선거 두석이다. 두석의 의미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국가부채 1,700조 육박. 그리고 정부가 보낸 돌봄이 믿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은요. 전화 받고 곤혹스러웠다. 이런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자,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 소식, 첫 번째 이슈는 오늘 치러지는 보궐선거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일단 오늘 보궐선거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정리 좀 했어요. 국회 2석 넘어선 PK 민심 가늠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창원, 성산, 통영, 고성 보궐선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세한 내용, 민심의 가늠자 했는데 그럼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적 의미 크다. 여당은요, 전국 반전시킬 돌파구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당으로서는요, 황교안 체제 선거 데뷔전 이런 의미가 있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이어 정의당, 경기장 유세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는 시나리오를 조금 가정을 했습니다. 범여권이 2패 문정권 심판론이 통한 셈이 되고요. 1승 1패 대치정국이 계속된다. 이런 의미 부여가 있고 일단 결과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예측한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또 있습니다. 반대로 범여권이 완승하면 국정 동력을 회복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내년 총선 PK 민심 탈환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당에서는 선거 올인을 했는데 황교안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로요. 한국당이 완승할 경우 완승이라는 의미니까 2석을 모두 차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여 투쟁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 추가 낙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정당 위상 회복하고 내년 총선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오늘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사전투표는 미리 진행이 됐는데요. 투표율이 역대 최고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경남 창원 투표소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창훈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연 투표하고 계신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남 창원시 반송동 제10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4.3 보궐선거 본투표는 조금 전 6시부터 시작해 2시간이 지난 지금 3.9%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중장년층 중심의 유권자들이 이곳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 2곳과 기초의원 선거구 3곳 등 모두 5곳에서 치러집니다. 보궐선거로는 역대 최고인 14.37%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투표장을 찾는 시민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높은 사전 투표율. 일단 투표율상으로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 2곳 모두 이른바 PK, 부산 경남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PK 민심을 잡으려는 여야의 경쟁도 그동안 치열하게 벌어졌을 텐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각 당 후보들은요, 어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젯밤 늦게까지, 후보자들은 민심에 호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화두는 무엇보다 지역 경제 살리기일 텐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탓이라며 여당 심판을 당부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 창원 성산 지키기에 나선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의 복원을 강조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거대 양당 체제에선 더는 희망을 볼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다는 설명인데요. 그런 만큼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은 이번 선거의 변수, 과연 무엇들이 있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나요?
어떤 변수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까? 네, 각 당은 선거일에 임박해 터진 각종 논란이 혹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부담입니다. 한국당의 경우엔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와 통영 고성에서 불거진 지역기자 돈봉투 매수 논란이 신경이 쓰이는 눈치입니다. 평일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오후 6시가 아닌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10시 반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시 반송동 제10투표소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조창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 10시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지금 뭐 조창훈 기자도 여러 가지 변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변수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밤 10시가 조금 넘기면 알 수 있습니다. MBN도 그런 소식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각 정당에 몸담고 계신 두 분 나오셨는데 일단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유기용 전 의원부터. 일단 이번 두 석이 달린 보궐선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선거입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PK 민심의 가늠자라고 예. 할 수 있겠죠. 제가 좀 여러모로 확인을 해보니까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던 창원 성사는 예. 약간 박빙우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영 후보가. 그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개혁연대가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성통영은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될 정도로 예. 당시 새누리당의 절대 우위 지역이었는데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성통영 군수와 시장을 이제 민주당 후보가 예. 했고 고성 출신 정점식 후보 예. 그다음에 통영 출신 양문석 후보의 대결인데 사실은 통영이 인구가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중앙일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31대 38로 예. 한 7%까지 추격을 하고 예. 그 추세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지속됐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어쨌든 맹추격 중이고 예. 아마 그 경남 FC 그 구장에서의 예. 불법 선거운동 문제나 매수 시도 예. 이런 것 때문에 막판 여론의 급반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이수희 변호사,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보궐선거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각 진보 예. 그 보수 각 텃밭에서 일어나는 예. 보궐선거라서 좀 맥이 빠진 선거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만큼 이제 그 프레임은 지금 예. 한국당 대표적인 이제 예. 야당 한국당의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이죠. 예. 특히 창원과 통영 쪽에 지역 경제들이 어려워지면서 그러니까 특히 경제 얘기를 하면서 정권을 예, 심판하겠다. 특히 창원의 경우에 탈원전 정책. 그러면서 이제 정권 심판론, 경제가 어려워진 거에 예. 대한 심판론 프레임이라면 지금 여당 쪽에서는 창원에는 여권 후보입니다만은 힘 있는 여당 후보, 예.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득표 당락에 예. 따라서 이 프레임이 예. 이제 누가 더 이겼는지가 또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예. 두 지역구가 모두 한국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예. 그 대표로서 굉장한 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신참 정치인이라는 예. 그 딱지가 예. 제대로 벗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반사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반사 이익 때문에 이런 많이 두석이 된다고 하면은 그랬을 때 혹시라도 내년 공천에서 이 반사 이익을 너무 믿고 예. 좀 나태해지는 공천이 될 수도 이번에 있다. 보궐선거가 너무 좋을 잘 됐을 경우에는 때. 오히려 또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그래서 저는 말씀이시네요. 독이 약이면서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독이 되려는지 약이 되려는지 일단 밤 10시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정우갑 의원님. 네. 일단 야당 대표들은 사실 창원 성산에서 거의 숙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선거운동 지원 유세에 나섰어요.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건데, 정우갑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 이거는 어떻게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그 여러 이제 정치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정치 유권자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지역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관심사를 어떻게 누가 어떤 후보가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정권 심판이라는 어떤 거대 담론 이런 것보다는 도대체 내가 먹고 사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쪽 지역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현안들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떤 후보가 잘 풀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나 이제 막판에 앞서 뭐 기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재보궐 그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전투표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관심도 그러니까 얼마나 지지층의 결집도를 끌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도일 텐데 마지막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체육관 요새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현안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권으로서는 최근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인사 관련 문제들. 그렇습니다. 그 후보들, 낙마했던 후보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뭐 해외 유학 굉장히 그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런 점들이 어떻게 표출될 것인지. 입니다만 저는 결국에는 지지층들이 얼마나 결집해서 투표장에 몰리느냐. 이것이 이번 득표, 그러니까 누가 승리하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두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있느냐. 역시 이제 전국의 가늠자입니다. 이제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현재 여야는 굉장히 지금 극한 대결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향후 1년 동안 전국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뭐 여야 지도부의 지도력 차원을 넘어서 전국 운영에 커다란 그 분수령이 될 그 선거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관심 있는 게 PK 지역에서의 민심의 척도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역시 여권에서는 PK에서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의 결과가 어떤 흐름을 나타나냐에 따라서 여야는 그 사활건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PK. 사실 이 PK 민심 거의 모든 정당이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PK 민심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다들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보궐선거 중에 제가 앞선 순서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이쪽 보시면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축구 농구장을 정치판으로 막판 변수된 경기장 유세다. 경남 FC 이 프로축구 경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 논란들이요. 일단 보면 뭐 사진들 보면 각 후보들마다 그리고 지지 유세를 하는 인물들마다 경기장을 차서 뭔가 움직임을 보이는 사진들이 실려 있어요. 지금. 자, 일단 보시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황교안 대표 공식 사과, 경남 FC는 제재금 2천만 원 징계를 받았죠.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민주정의 바른미래당도 지난달 경기장 유세를 한 게 뒤늦게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각 제목을 보시면 3월 16일 창원 축구센터 민주당 권민호 전 후보. 그리고요. 논란의 시작이 됐죠. 3월 30일 창원 축구센터 한국당 황교안 대표 강기훈 후보. 그리고 3월 16일 또 창원 축구센터 바른미래 이재환 민중 손석영 후보. 그리고 3월 2일 창원 농구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여영국 후보. 각각 다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다 잡혔거든요. 여기 보시죠. 그런데 선관위는요. 유료 입장했던 한국 그리고 정의당 즉 3월 30일 창원 축구센터 3월 2일 창원 농구장 요 경기에 대해서만 경고를 했습니다.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면 이유는 뭐냐면 요 경기장은 유료 입장이고요. 다른 경기장은 유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제시해서 이게 타당한 것이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다고 그러네요.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쪽에 보시면 또 이런 변수도 또 불거졌어요. 노회찬 정신 짓밟았다. 반대로 누가 경제를 망쳤나 마지막 안간힘들을 쓰고 있다.
이런 부분도 변수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정의당 노 전 의원 비하 발언과 축구장 유세 요 관련해서 협공을 벌이고 있고요. 한국당은 창원 성산에 집중하면서 경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야 막판에 대결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희가 좀 2개의 기사 보고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배종호 교수님. 네. 일단 경남FC 요 경기장에서 이제 지원 유세 관련 논란이 있는데 어제 경남FC가 2천만 원의 제재금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남FC에서는 이 제재금 한국당이 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당 일단 그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사과는 했지만 돈에 관한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갈까요? 어쨌든 간에 예. 지금 한국당에 의해서 지금 예. 경남 FC 예. 구장에 지금 불똥이 튄 그런 상황인데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들은 2천만 원 경남 FC 구장이 물어야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또는 한국당이 예.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국당에서 이 부분을 깨끗이 부담을 해버리는 게. 그 한국당이 내겠다. 네, 그런데 지금 재심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결정에 재심 대해서. 결과를 지켜보고 예.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국당에서 고심을 할 것 같은데 예.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유감인 게 예. 스포츠 정신하고 좀 맞지 않다. 어쨌든 간에 이제 스포츠는 정치하고 중립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하고 중립지대인 스포츠 영역에 예. 정치가 끼어들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재 규정에 따라서 예. 어쨌든 감점이라는 그런 상당히 무거운 것보다는 2천만 원 제재금 부과를 했는데 예. 앞으로 이걸 거울 삼아서 물론 이제 고의는 아니고 예. 선거법을 좀 더 꼼꼼히 예. 챙겨보지 못한 예. 그런 부분인데 미리 좀 유념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희 변호사, 한국당 입장은 지금까지 뭡니까?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재금에 대해서 대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난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사과를 했죠. 예. 그런데 어떤 당협위원장 한 분이 예. 뭐 음모론을 제기를 해가지고, 음모론이요? 그러니까 이제 경남 FC가 이게 그 경남도에서 소유하고 있어서 뭐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 대표가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그럼 뭐 일부러 공경에 빠진 거다 이런 음모론입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뭐 좀 어불성설이고. 예. 글쎄요, 그런 음모론이 통하는 얘기일까요? 그냥 황교안 대표가 뭐 아주 저 심심한 그 예. 사과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아무래도 저 황교안 대표가 좀 이제 두 선거에 대해서 좀 열의가 있다 보니까 좀 나온 어떤 해프닝 같기도 하고. 법적으로 실수 나중에 같기도 하고. 경남FC가 먼저 그 제재금을 낸 뒤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저는 있나요?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럼 그러니까 소송 지금 문제가 경남 되는데. FC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예. 본인들이 막았는데도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예. 주장이 입증이 된다면 예. 뭐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든 글쎄 이 저 스포츠를 그러니까 이런 운동 경기를 예. 관람하러 가신 관객분들이 예.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그러게요. 받지는 않잖아요. 운동 경기 보러 갔는데 정치 나타나서 지지로 하면 이게 반가울까요? 아니면 반갑지 저는 뭐 않을까요? 득보다는 실이 선거 운동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이번 과정에서 조금 생각해볼 문제는 전 유료 입장 경기장과 무료 입장 경기장이 약간 판단 대상에서 다르게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향후에 조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주제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밤 10시가 지나면 두 곳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